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11시에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했다고 하는 재판, 파기환송심 오늘 고등법원 재판이 있었어요. 김기춘 실장, 김장수, 김관진 안보실장 세 분이서 재판받고 있다가 두 분 안보실장은 이미 무죄를 받았었고 지난번 8월 19일 날 대법원에서 김기춘 실장님도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재판이 열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재판이 꽤 일찍 열렸다고 생각해요. 8월달 9월 10월 두 달 만에 열린 거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열렸다고 생각을, 빨리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하여튼 다행이죠. 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으로 시국 관련 재판으로 사이버 댓글 그 김관진, 김태호, 임관빈 세 분 관련된 재판하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재판은 작년 1월 14일 날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 난 이후 10시에 나고 10시 반에 열렸어요. 그 이후로 한번 그날 열리고 나서 지금까지 재판 일정을 잡지를 못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거든요.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요즘에도 연예인들이 아주 발광들을 하고 있나 본데 진짜 제가 재판정에서 야 너들은 좌파 배제했다고 해서 지금 이지랄 하는데 지금 문재인이는 우파 말살하고 있는 건데 무슨 이런 개같은 재판 하고 있냐고 제가 막 소리 질렀는데 지금 뭐 우파들이 아니 좌파들이 가서 뭐 난리치고 있는데 진짜 성질나면 우파들이 가고 그 뭐 난리치는 연예인들 확 진짜 해버려야 돼요. 근데 블랙리스트 그 건은 지금 재판이 안 열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김관진 장관님하고 아니 김기춘 시장과 관련된 그 변호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더니 뭐 늦게 열리면 좋은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별로 여기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내릴 수가 없겠죠. 네, 하여튼 그런데 오늘 그 세월호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렸는데 10시 11시 재판인데 좀 일찍 들어갔어요. 한 10시 50분 이렇게 들어갔더니 다른 재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10시 55분인가 뭐 이렇게 들어갔더니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판사가 그 피고인한테 굉장히 이렇게 배려 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멀리서 이렇게 봐도 좀 막혀갖고 잘 안 보이는데 피고인이 노숙자 같았어요. 노숙자 같았는데 뭐 싸움이 좀 벌어졌었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감옥에 가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판사가 구치소 생활이 어떤지, 귀는 잘 들리는지, 또 뭐 건강은 어떤지, 기억은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묻더라고요. 뭐 구태여 판사가 이런 거를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 자체가 이 재판을 받기는 좀 무리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중간에 나이가 나오는 거 보니까 85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귀도 잘 안 들리고 이제 변호사가 하는 얘기 중에 치매 증상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판사가 이 사람 또 왜 평소에 칼을 가지고 다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행설수설 하더라고요. 뭐 저리도 없는 얘기라 하여튼 뭐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끼리 싸움판이 벌어졌다가 뭐 일이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는 뭐 이 사람 뭐 1년 6개월인가 뭐 2년인가 뭐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형이 좀 심하다 이렇게 했고 뭐 검사는 항소를 기각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검사는 뭐 자기네들이 주장한 형에 맞게 그 형이 나와서 그런지 검사는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변호사는 형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해서
아마 뭐 여자 변호사인데 국선 변호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해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뭐 피해자나 가해자나 목격자나 말이 전부 다 달라서 좀 뭐 그대로 주장하기는 좀 어렵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판사가 그 연락 받을 가족은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그 영감님이 뭐 억울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행정수술하는데 뭐 그전에도 뭐 저기 구치소에 벌써 3번인가 교도소에 3번인가 들락날락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조리가 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지금까지 본 재판들은 그렇게 뭐 판사가 자기 할 일만 딱딱 하면 되지 그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저런 걸 물어보는 경우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판사가 굉장히 좀 따뜻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곧 이제 뭐 김기춘 실장님 재판을 해야 되는 판사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이거저거 듣고 나더니 피고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4주 후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변호사가 또 그 영감님한테 뭐라고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나쁘고 이해력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러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판사가 굉장히 배려심이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판사들이 그렇게 피고인에 대해서 뭐 건강 상태가 어떠냐 뭐 이런 신체적인 이런 거를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참 판사가 좀 따뜻하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11월 9일이 판결이니까 그 잘 챙기라. 그러면서 교도관들 보고도 날짜를 잘 챙겨라. 물론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챙겨주겠지만 하면서 또 그렇게 끝까지 또 판사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기춘 실장님 재판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다시 인정신문을 하고 김기춘 실장님에 대해서 뭐 연세 뭐 등등 직업 뭐냐고 묻는데 직업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은 당시에 이 사건 당시에 이제 그 직책이었으니까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명시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2분 나왔는데 2분 다 이제 제가 아는 분이고 한 분은 또 저랑 또 인사를 해서 알고 있는 분이고 김기춘 실장 나오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팔을 부축한 유명한 분이에요. 그 위대한 침묵에 보면 그분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판사가 진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그거 동안에 경위를 잠깐 얘기를 했죠. 2018년 8월 14일 1심 판결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2가지인데 하나는 세월호 보고 시간 세월호 사건 시간을 조작을 했다. 조작해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하고 국회에서 국회에서 증언한 것을 위증을 했다. 이렇게 한 2가지인데 이게 이제 2심에서 1심에서 허위 공문서 문서 그 세월호 보고 시간 잘못했다는 것은 무죄를 받았고 국회에서 증언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유죄를 받은 이런 이제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 가서 이제 파기환송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판사가 이 내용을 또 굉장히 정리를 또 잘 해주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뭐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러나 아니면 이 판사 자체의 성향이 근데 이 판사들이 이 자격 대등 무판사들이에요. 이 판사들이 이 3사람이 유재수 감찰권 이 사람 유재수 이 사람의 항소심에도 재판을 한 판사인데 이성윤, 엄상필, 심담 이 3분 판사들이에요. 그리고 정경심이 항소심도 했던 판사들이고 그다음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한 건데 파기환송심이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한 건데
제가 이때 그때 제가 선거를 보질 못했었네요. 아마도 이때가 우리가 그 작년에 상모동에 아마 그 윤석열이가 온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 대구 달성이 아니 대구 상무동 그 구미 상무동에 가는 바람에 아마 제가 이 항소심 파기환송심 이 재판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여튼 이 재판도 한 판사들인데 그때는 그렇게 뭐 따뜻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제가 그때 파기환송심 선고할 때는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었네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 경력 대동 판사 이 세 사람인데 형사 1-1, 1-2, 1-3 이렇게 갖고 이렇게 순번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성년 판사가 뭐 주심으로 되고 음상필 심다, 또 한 번은 또 음상필, 또 다른 재판에서는 심담 이렇게 하는데 오늘 나오신 판사님이 이성년 판사인지 음상필 판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얼굴 모습으로 보면 음상필 판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재판을 했는데, 지난번에 했던 재판들도 정리를 좀 해주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들이, 항소한 거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거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피고인 측에서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으로 항소 또 상고 이렇게 한 건인데 다행히 대법원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고등법원에서는 뭐 무죄라는 걸 정해놓고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일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이게 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무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판사가 또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건데 고의가 없었다. 이것이 이제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냈던 것이 피고인이 아니라 아마 그 밑에 직원들이 한 거라고 얘기를 나온 게 있었어요. 대체로 이제 국회에서 할 때 일정이 모자라면 보고서를 써서 보내는데 그거를 김기춘 시장님이 손으로 직접 쓴 게 아니고 밑에서 이제 직원들 써서 보낸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거기 공문서를 작성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한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할 때 신동철 비서관 그 다음에 김장수 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진 않고 이분들의 진술서를 가지고 진행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별도로 증인을 소환하지 않고 지난번에 냈던 그 진술서를 증거로 해서 그냥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도 오케이를 하고 오늘 뭐 분위기로 봐서는 검사도 별로 이제 주장을 하진 않더라고요. 이 신규륜이라는 검사가 김기춘 실장님, 김장수, 김관진 안보실장의 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했다는 이 재판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신규륜이가 또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사법농단 이민걸, 이규진, 방창현, 심상철 이 네 분 판사의 재판에서도 검찰로 나왔던 검사였어요. 뭐 특별히 이제 특징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이제 검사 측에서도 별로 할 일 없고 할 얘기가 없었고 변호인 측에서도 별로 다툼이 없고 지난번에 뭐 그동안 이제 1심, 2심에서 다 다툰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된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나를 얘기할 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도
1심 종결 당시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1심, 2심 판결을 참결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또 추가적인 얘기는 서면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럼 오늘 종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측에서도 특별히 할 얘기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 증거 서류도 없고 특별한 것이 없고 이제 이렇게 또 피고인 신문도 따로 하지 않고 이대로 끝내겠다. 끝내는 걸로 해도 좋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사 단계나 뭐 이 진행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뭐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대법원에서 정호성 씨,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호성 씨가 진술한 이것을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호성 씨가 나중에 이제 항소심에 가서 이 재판을 보다가 보니까 너무 김기춘 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정호성 씨가 석방이 돼서 나와서 이 재판에 자칭을 해서 자청해서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으로 나와서 안보실 비서실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충분히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렸다. 이제 이렇게 증언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호성 씨의 이 판결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심, 2심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 2심에서 유죄가 된,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 여전히. 하여튼 그래서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정호성의 보고를 정호성 씨, 아까 비서실 안보실에서 정호성 씨한테 한 보고를 대통령의 보고를 한 것을 동일하게 봐야 되는데 검찰은 이것을 동일하게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 단계에서 이 부분이 누락됐다. 이제 이런 거를 또 검찰이 주장을 좀 했었네요. 정호성 씨 같은 경우에 비서실이나 각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전부 정호성 씨한테 보내고, 그러면 이게 전부 전자메일로 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 보고를 한다. 이것이 직접 대면 보고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전부 다 전자메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가 되는데, 이것이 직접 대면 보고가 아니라고 해서 정호성에 대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정호성에 대한 보고서는 박 대통령이 올라간 보고서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호성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날 사고가 났을 때 2014년 4월 16일 날 사고가 났을 때 14번을 비서실에서 보고를 했고, 정호성 비서관이 좀 모아서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8번을 모아서 보고를 했다. 비서실에서 보고를 했는데 검찰은 오후에 한 번, 아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을 했다고 축소하면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안보실장이 책임진다. 국가 안보 문제는 안보실장이 책임을 맡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통화하고 뭐 비서실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정호성 비서관은 문서를 가지고 직접 그 박 대통령 그 집무실, 박 대통령 관저에 문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고를 했다는 그것을 금방 가지고 유죄로 삼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석기 4월 16일 날 사고 났을 때 그 해경청장 김석기 씨도 무죄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거를 비서실장이 보고를 했다는 거, 보고를 이제 검찰이 주장하기로 잘못했다는 걸 가지고 유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께서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때 보고를 계속 받았다는 얘기를 다 했는데, 그 기사들이 전부 다 추측성 기사를 내면서 박 대통령 보고를 받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박 대통령 그날 마음을 졸이고 있었고 저는 구출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구출이 안 됐던 걸 알고 뭐 중대본부에 가서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었다. 그러는데 기자들은
그런 추측성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회에 나와서 허위 증언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별건으로 다시 기소 마지막에 이거를 가지고 다시 또 엮은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그 국회에서 보고한 것을 가지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비서관들이 써준 그 시간 국회에서 보고를 할 때 시간이 모자라면 서류를 내는 건데 그걸 가지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기소부터 마지막 판결까지 5년이나 걸렸다. 근데 5년이나 걸렸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무죄를 뭐 판결은 아니지만 하여튼 무죄에 가까운 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피고인이 고생을 했어도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피고인이 혹시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기춘 시장님이 오랜 시간 걸려서 법원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 그리고 피고인도 뭐 본인도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직전 정부가 들어서서 정의용이 수사를 의뢰를 해서 이 사건이 된 거다. 그래서 김관진, 김장수, 김기춘 시장님이 보고 시간을 조작했는데 저는 이런 걸 가담한 일이 없다. 그럼 별건 수사로 국회에서 서면 진술한 것을 국회 시간이 모자라면은 실무진들이 서류를 보내는 것이 관행인데 우리는 20-30분마다 20-30분 단위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별건으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했기 때문에 본 법정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와서 아까 그 노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한 것처럼 똑같이 11월 9일 10시 반 수요일 날 이제 선고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나와서 김기춘 실장님하고 이제 또 변호인 두 분 나왔는데 김경준 변호사하고 정동호 변호사예요. 정동호 변호사는 이렇게 김기춘 실장님을 부축하는 그분인데 그분은 뭐 저를 잘 알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근데 김기춘 시장님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졌고 건강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론 마스크는 했지만은 또 저도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정동호 변호사님께서 재판을 이렇게 다 본 사람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저도 이제 다시 인사를 하면서 건강이 굉장히 좋아 보이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에서 밥을 잘 먹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사모님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나보다 더 안 좋다고 지금 건강 상태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다른 것도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은 오늘은 아니고 제가 언제 한번 정동호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좀 다른 거를 좀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김기춘 시장님께서 굉장히 모습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고 웃기도 하고 훨씬 더 이제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김기춘 시장님의 사위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는 뭐 사적인 얘기는 뭐 오늘 또 재판을 끝나고 나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김기춘 시장님은 많이 이제 평온을 좀 찾으신 것 같고 얼굴도 굉장히 편하게 보여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블랙리스트 건도 뭐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으니까 이것도 잘 끝날 테고 그동안 뭐 시국 관련 정말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2016년부터 강풍이 몰아친 그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고생은 많이 끝났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